가급적이면 전체 산업 기업들에 대한 정책 논의에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제가 요즘 신문에 보니까 씨앗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서점에서 씨앗을 말하는 더 시드라는 책, 저희 이 결정이요 이렇게 커도 손가락만한 씨드에서 커집니다. 예, 손가락만한 씨드로 커야 이렇게 커지는데 그 제목도 씨드가 같아서 샀고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한 성장의 씨앗이에요. 생존을 위한 성장의 씨앗. 그런데 문익점의 목화씨는 어떻게 도요타 자동차가 됐나? 여기 계신 업체들이 다 도요타 자동차 크기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을 그래서 대통령님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 이상구 대표님이 홍보에 아주 재질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기술이 기술을 낳고 연구가 연구를 낳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특정적인 현안도 있겠지만 산업 전체에 대한 의견도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예, 저는 테크로스라고 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그린 수소 수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현재 주력 사업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이고 이 역시 SBB 테크인가요? 아닙니다. 테크로스입니다. 아, 박석원 대표님. 네네네. 저희도 초기 기업 인큐베이션 단계부터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덕에 사업화에 성공을 하고 현재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1위의 마켓시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전기분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린수소 수전해 쪽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수전해도 역시 국가로부터 으뜸 기업, 슈퍼올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파워풀한 지원을 받고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역시 국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추가로 더 좀 보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은 저희가 기술 개발까지는 확실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양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됩니다. 왜 큰 부담이 되냐면은 이 그린 수소 수준의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대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 거대 기업과 싸우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하고 양산 설비를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안전 규정에 따라서 설비나 장비를 설치할 때에도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아직까지 이 산업이 기술이 신기술인 관계로 모든 것을 커스텀 메이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산 설비나 장비나 심지어 조그만 치구무까지도 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맞춰서 커스텀 메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견 기업이 그러한 막대한 양산화 비용 부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기왕이면은 현재까지는 기술 개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지원의 범위를 양산화 쪽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상 투자 규모는 얼마 정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 양산화를 얼마나 하느냐의 단계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약 한 100메가 정도의 양산 설비를 하자면은 최소한도 수백억 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는 있어요? 사업성과 수요가 있어요? 수요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의하면은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이 250kg짜리 시제품과 개발 중간에는 이 슈퍼올 과제라고 있는 1.25메가와트짜리가 내년이면은 양산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전해 사업이 지금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면
아직 사업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이해가 일단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데는 10메가와트 정도까지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저희 수전의 업체들이 뭐 대기업을 포함해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들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실증, 생산까지가 지금 같이 패키지로 돼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주도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10메가와트 정도의 실증 사업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기술 개발이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쯤 아직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예를 들면 현재 상태로 상업성이 충분하면 당연히 민간 투자나 뭐 자기 투자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가능성이 높으니 생산시설 투자를 하자. 현재 경제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ROI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선투자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를 들면 몇 년까지 보는데요? ROI 개념이요. 네, 기간을. 잘 되면은 3년, 3년? 오래되면은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정도면 사업성이 보장이 된다 그 말인데 그러면 투자를 안 할 리가 없어 보이는데.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할 사람 투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저희만한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5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넣어서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그 일부라도. 예, 저희는 만약에 국가 지원이 안 돼도 저희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얘기죠. 이제 우리 한성숙 장관이 해야 될 펀드 투자를 모으는 게 일이겠네요.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분야는 에너지긴 해가지고 한번 모태펀드랑 해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평가를 정확하게 잘 네, 해봐야 네. 되겠죠.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지금 그린 수소를 아까 했던 수전의 기술을 만드는 것, 또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운반하고 활용할지 부분까지가 전 주기가 지금 다 지금 일종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규모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과연 저게 속된 말로 본전을 뽑을 수 있겠냐라는 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할 사람들은 확신을 못 갖는. 근데 저런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제 경험에도 저런 열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네. 정부가 좀 살려주고 네. 저런 분들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조금 전에 소재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거 하자고 뭐 모태펀드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펀드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사실 뭐 수익을 바로 내겠다고 하는 펀드들은 이제 절 움직이겠지만 ESG 펀드도 있고 펀드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뭐 한번 네, 총님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초혁신, 15대 초혁신 과제로 이 그린 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팀을 좀 구성해서 이게 시장성도 보고 또 LNG 화물창도 또 아이템에 들어간 이유가 이 수소를 나중에 했을 때 운반하는데 필요한 것도 또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사장님하고 좀 협의도 하고 그러시죠.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높으면은 저희들이 또 이어지는 뭐 시범 사업이라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을 뭐 35조 원씩이나 하는데 그 중에 몇백억 정도, 근데 이것도 일종의 R&D 범위를 벗어난 거긴 하지만 뭐 초기 투자로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비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투자자들하고 한번 만나보시면 실제 사업화 과정에 대한 토론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서 그게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대통령께서 뭐 저희 SB테크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칸을 잘못 봐가지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SB테크는 그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그 기존에 일본 업체가 한 90% 이상 이제 시장 독점하는 걸 국산화해서 양산해서 전제 로봇 업체나 자동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특수 베어링을 주로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300mm 웨이퍼용 그 특수 이제 베어링까지 개발해서 국내 업체에는 아직 못 넣었지만은 먼저 TSMC에서 먼저 적용이 돼가지고 그쪽 좀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대략 이런 일을 하는데 일단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은 그 이번에 간담회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어요? 네. 한 2020년도에 경기도 시사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형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뭐 네. 협약식 그때 이제 간담회 있어가지고 그때 그 대통령님을 그렇군요. 처음 뵙고 네. 예, 그때 어떤 그 인상이 어떻게 보면 뭐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실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하신 질문이 스마트 공장 구축에서 불량률이 몇 % 줄었냐. 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정치인이구나. 그렇게 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회사는 거기 뭐 2019년도에 어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좀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 일기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어떤 산업부 R&D 자금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국산화를 했지만은 그 선진 업체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기술적인 격차를 R&D로 해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한 4년간 막대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결과로 뭐 일단은 국내 업체이긴 하지만은 국내 대기업 업체의 어떤 양산되는 로봇에 저희 감속기를 갖다가 지금 넣기 위해서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앞으로의 미래 어떤 사업 분야로 본다면 뭐 AI가 적용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분야로 해서 지금 당장의 시장은 있지 않았지만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생각한 게 제 세대까지는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먹고 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참 위험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게 좀 심각한 위기에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필수적이고, 그게 뭐 내세우는 게 이제 AI가 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제 생각은 AI 그 자체보다는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R&D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단순히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또는 휴머노이드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R&D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확대하고, 그리고 또 항상 개발하고 난 뒤에 이슈가 되는 게 실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레퍼런스가 없으면 수요 기업들이 써주질 않은 이런 어떤 기초 기술이 들어가거나 고급 기술이 들어간 항목에서는 항상 레퍼런스 필요하고,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실증 사업에 대한 걸 갖다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이걸 갖다가 좀 더 수요 기업을 갖다가 좀 더 끌어들여서 더 큰 규모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수요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증 사업을 갖다가 좀 더 크게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세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합병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인수합병.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경쟁이 불필요하게 일어나지 않냐 그 말이죠. 네. 실제로 중국은 큰 대규모 투자라든가 회사 규모가 자체 크거든요. 예, 좀 마이크 좀 켜주시죠. 네네. 그 사장님 회사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라고. 저희는 괜찮지만 저희 이 협력업체들 저희들도 협력업체들이 혹시 무너지는- 출혈 경쟁하거나 그럽니까? 아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사실 저희 국내의 다른 경쟁회사가 20%? 30%. 30% 사장님네가 40% 해서 네. 국내의 70%,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장님네가 네. 근데 그 전 세계 시장의 40%인데 우리 국내의 다른 경쟁 업체가 세계 시장의 몇 퍼센트? 세계 시장 따지면 한 10% 미만. 10%.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와 비슷한 회사가 대만의 키니, 미국의 3M, 그리고 저희 회사, 그 나머지 시장 한 10, 그러니까 근데 아까 합병 얘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합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밑에 있는 기업, 대상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게 할 텐데 아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대상은 지금 서로가 이제 뭐 얘기한 거. 근데 이 아까 합병 얘기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거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부의 역할이 있나요? 아니, 합병 같은 거 할 때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라. 쉽게 합병할 수 건립조가 있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 손쉽게 해주면은 합병이 뭔지 아니죠? 제가 합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M&A 인수합병할 때 비용 부담이 있어요? 세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좀 인수합병을 혜택을 줘가면서 하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수합병에 세금이 뭐 특별히 더 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 승계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나 뭐 이런 맞긴, 그 이해가 너무 어려운데. 영역들이 좀 있으시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안을 주시면 네. 저희도 그것도 그러실래요? 얘기하기 좀 그럴 수 있겠네. 제가 이쪽 분야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냥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작업이라든가 일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제 로봇 자동화라든가 AI 기술을 가지고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저희 제품도 이제 중국이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도망가기 위해서는 아예 모든 걸 자동화함으로써 근데 거기에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당장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아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건가요? 한 3, 4년 뒤에는 아주 무인화해가지고 네. 투자해서 근데 제가 아까 작업 공정을 좀 보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검사 과정이나 아니면 연마 과정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제조 AI 전환하기는 아주 최적인 것 같은데. 과도기적인 과정이고 이제 전체를 갖다 이제 네. 무인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사실 작업 환경도 노동자 작업자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 환경을 갖다 이제 온도를 올리거나 네. 이럴 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규모로 이제 생산할 때 저희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함께 그러니까 앞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그 뭐 본인의 결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경쟁력을 갖다 초격차를 유지해서 저희가만 시장의 한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아마 중국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 다 좋은데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측과 간담회를 하는 거니까 정부 측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빠진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그거 다 맞는 말씀이신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보시죠.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그런 쪽도 이제 혜택을 주면 좋겠다. 증설에 지원을 해라. 증설 자동화 아니면 인공지능화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금 땡은 매입해 있고 나중에 20년 뒤에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네, 해야 네. 되겠다. 그렇게 한번 그럼 방향에 관한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너무 좀 단순한 네, 네. 다른 분
무슨 말씀이 저는 중국 가능성을 느꼈던 게 아마 대부분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타나는 추격의 속도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해서는 조만간에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세월도 여러 밑에 아마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데리고 같이 있을 테고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결국은 이제 세솔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 간의 M&A를 할 수 있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포함돼 그리고 관련된 투자가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2, 3년 단위로 계속 대규모 투자 계속 필요한 업종입니다. 아마 세월도 아마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M&A 할 때 정책적인 지원이 뭐가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투자할 때 자금을 어떻게 할지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에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내용은 한번 네, 그거는 우리가 이 새 정부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훈 장관 먼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아마 도움이 되는 얘기일 테니까요. 그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나오고 휴머노이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AI 관련된 그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도 기업에 있을 때 그 불량 검사 장비 통해서 그 한 공장 라인을 한 전체 무인화를 시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700명 정도 인원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전체 공장을 그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사실 그 불량 검사의 원인이 다양하고 사실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AI를 적용하고 실제로 그 공장 작업자들이 AI 지금 사실 챗GPT를 많이 쓰시겠지만 일반적인 업무만 가능하잖아요. 일반적인 업무 생성하고 요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조 AX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R&D 문서, 품질 문서들을 다 올려서 그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서 질의응답하거나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 선배들이 없으면 선배들의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은 밑에 작업자들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조 AX를 위해서 작업자들도 그런 그 R&D 어떤 그런 우리 제조 기반의 그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그 AI 바우처를 이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솔루션들을 사실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단순히 AI 솔루션을 이제 구매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조 AX를 위한 AI 전환이 완전히 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제조 데이터들이 포함돼서 제조 AX 전용 이제 AI 서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빨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또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AI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데이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약 56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또 한 670억 이상 저희가 좀 증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다들 인재 부분에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AI 대학원에 15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는 연구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X 대학원을 내년부터 10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AX 대학원이라 하면 기업에서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AI 인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내년부터 빠르게 시작해서 중소기업에도 네. 좋은 어떤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따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배경훈 장관이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인공지능화 또는 자동화, 디지털화 이런 걸 하면 인력이 700명을 줄였다. 앞으로 무인 자동화하겠다 이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듣는 국민들께서 야 이러다 국민들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자동화 설비 또 인공지능화 하더라도 그걸 관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만 생산성이 아주 고도화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산에 있는 사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그건데 대체 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고용 규모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그 차이가 없고 아까 통계적으로도 보면 기업당 2.3명이 오히려 늘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어디 그 스마트 공장을 갔더니 스마트 공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도 인력이 조금 늘었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 내용이 바뀌었다.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얘기니까 혹시 오늘의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화하면 좀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그 역량을 사실 인공지능 사회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죠. 재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인재 양성 과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인공지능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는 작업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대요. 제가 또 뭐 하는 일이 좀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아마 15분이면 11시에는 끝내야 되는 모양인데 그 전에 우리 준비되신 게 있을 테니까 말씀 먼저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카네스텐 주식회사 구본생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작기계 전동화 기술하고 초정밀 원비어 설계 가공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작기계 전동화 기술을 하면 일부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공작기계 전동화 기술. 전동화. 예,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우리 테슬라에서 혁신해서 바꿨듯이 기존에 세상에 나와 있는 공작 기계들을 전동화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시장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장관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얘기한 애로사항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는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하여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개발하였더라도 수요기업 연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제품 공급망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 반도체 관련 제품의 수출을 규제한 사실로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기로 소부장 경쟁력 특별법이 제정 발효되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아우르는 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많은 수십 개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부장 경쟁력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요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호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제품 생산 수요를 통해 제품을 완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정부 R&D를 지원받아서 차세대 혁신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수요기업 위주로 수요기업들에서는 중소기업 개발 기술을 쉽게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기술 적용에 따르는 공정변경이라든지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사유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가 고착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공급망 위기 때 소부장 특별법에 힘입어서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의 리스크도 줄이고 공급기업들의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킨 사례들처럼 차세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과 수요 대기업들 간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들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산자부에서 각별히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건 뭐 맨날 하던 얘기고 또 어차피 저번에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저도 그때 도지사 때 한참 경기도 기업들이 관련이 많아가지고 잠깐의 혼란이 있었는데 어디 기회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실험도 해보고 끊기니까 할 수 없이 뭐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였던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기업, 대중소기업들 협업을 특히 산자부 쪽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니까요. 좀 그래 합시다. 기재부도 그렇고.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주제가 생태계를 이야기한 이유도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제일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네. 정부나 산업부나 중기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지역 지자체랑 연계돼서 지역 지자체별 특별한 그런 기술 기업들을 그 네. 빠르게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러시죠. 가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은 부탁하는 입장이고 산자부 장관은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 부서이니까. 예.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가 동반지수도 수포를 있고 더 가끔씩 해서 있어요? 네, 네, 동반지수도 알았어요. 있고 해서 대기업들과 협업하는. 네. 어쨌든 정부가 그런 역할도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말씀 안 하신 분이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 경북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화신의 정서진 대표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샤시 승용차의 샤시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고요. 업력은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형적인 제조 뿌리 기업이고 용접 기술을 그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 뿌리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그 뭐 젊은 친구들 관심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업종이고 기술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뿌리 기술 관련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금 용접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그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리지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수요 기업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도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보니까 지금 그 저희가 미국 시장으로만 연간 한 2억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관세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관세는 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 정부에서 현지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는 그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제 2, 3차 협력 업체들이 사실 그 미국 물량으로 매출과 수익을 그 유지해온 거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구조적으로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네. 세심히 좀 살펴보시고 관련한 지원 제도를 그러니까 2, 3차 협력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많이 좀 발굴을 해주시면 자동차 부품 업종 전체에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안 하신 분이 먼저 좀 하고. 예. 저는 대주전자재료의 이밀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큰 주전자 재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안 웃으시네요. 제가 요새 아재 개그에 좀 지쳐서 그렇습니다. 네. 빵 터지라고 한 건데 이름처럼 전자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81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창업을 하셨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MLCC라고 하는 그런 부품이 있는데 그런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라던가 아니면 이런 LED에 이렇게 빛을
변화시키는 형광체 재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중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건의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재료 회사로서는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 생존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어떤 고객사와의 국산화에 대한 상당히 협력이 잘 됐다. 그 다음에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그때 R&D를 해서 시기적절한 제품을 세상에 내놨다. 뭐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 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용 뭐 재료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방열의 이슈인데 열을 빼내는 그 방열의 이슈인데 그 방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엔 재료에서 1차적으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방열을 담당해야 될 그 재료의 국산화가 놀랍게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일본의 또는 뭐 미국의 그런 회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진 기술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걸림돌이 이 고객이 실제로 안 쓸 것 같은 그런 이제 정보들이 이제 조사가 돼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들만의 이너서클이 저희 공급사에서 있는 거예요. 공급의 이제 안정성, 그 다음에 원래 어떤 언제나 기득권과 장벽은 있게 말이죠. 예, 기술 유출의 어려움, 뭐 그런 이 염려. 그래서 이제 아까 산자부 장관님께서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사가 말하자면 실증 사업 뭐 하여튼 그런 것에 이제 참여를 해서 실효성 있는 네, 그런 기회는 했으면 정부에서 좋겠다.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볼게요. 예. 네, 네. 그, 싸고 안정적인 더 나은 기술이면 사실은 길게 보면 안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은 공급사와 수요 회사와의 협력이거든요. 네. 라인에서의 협력. 실제로 적용해서 그게 거의 뭐 이 R&D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네. 뭐 거의 성공에 그게 말하는 실험할 아까 우리 수 있습니다. 산자부 예. 장관이 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어려운들 업계의 어려운 점들 그런 불합리한 장벽들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잘 제거해 보죠. 예. 예.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앞으로 제가 보기엔 경쟁이 치열해지면 과거에는 그런 쓸데없는 장벽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그런 걸 몇 번 하고 나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들도 각성할 테니까요. 정부에서도 어쨌든 그런 자리 좀 잘 만들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합시다. 네, 또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안 하신 분 먼저. HN 이루자의 이제 대표이사 유한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가 주력이고 진공 중에 코팅을 하는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비가 대략 한 1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와이드로는 저희가 마켓쇼가 산자부 도움도 있고 정부 도움을 받아가지고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시는 핸드폰 쓰시는 것 중에 아마 일부 제조,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공정은 저희가 80%를 저희 설비를 갖고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익 대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디스플레이에서 특히 올레드를 하고 있는데 올레드가 국내에서 보면은 월드와이드로는
한국에서 먼저 성공을 해서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R&D나 모든 개발 방향은 고객사 선도하고 있는 이제 한국 고객사에 얼라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객사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PRM, TR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방 산업의 투자 악화가 저희로서의 매출이나 성장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체 매출 중에 35%는 국내고 65%는 이제 중국입니다. 아까 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가보면은 이미 3년 전부터 패널사,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폭지 투자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템들을 작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사의 로드맵으로 보면은 2, 3년 이내에는 따라잡는 캐치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관련된 부분에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부 관계자 분들하고 이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기재부 장관이 이어서 좀 마저 얘기를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정 때문에 11시에는 좀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하실 거 이따 제가 간 다음에 마저 좀 더 하세요. 예. 우리 장관님들도 얘기 좀 마저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정책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현장에서 필요한 걸 해야지. 책상에서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 또 마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있을 때. 또 다 하셨나요? 예, 저 말씀 안 하신 분이 남았습니다.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LNF 최수환입니다. 아침에 올 때 1번 타자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마지막 타자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공포감이 있으신가 봐요. 1번 타자에 대한 공포가? 사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속한 산업군이 2차 전지 그렇군요. 산업군이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아직 회복에도 못 간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라서 좀 어두운 부분이라 뒤쪽에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라는 소재를 생산 네, 판매하고 네. 있는 회사입니다. 산자부 감사하다는 말씀은 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선도 기업이고요. 고용량 고에너지 리튬 2차 전지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기술 관련해서는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다음에 중저가 EV 시장 확대에 대응해서 이 리튬 인산 처리라는 LFP 계 양극재를 양극재 공장을 신설해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LFP 양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중국 LFP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희와 저희 고객사는 믿고 있고요. 약 3,400억 정도 투자해서 내년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이 전방 수요 감소, 원재료 가격 하락,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적자 수준에 허덕일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양극재 이 소재는 사실은 리스트에 없었다가 8월 달에 추가돼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근데 아직 선정 공고는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마음이 좀 급한데 절차상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산업 업계가 너무 힘드니까 이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돌파를 하려면 이 안정화 기금 선도 사업자 수의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